저희 도기 책방에서 그동안 여러 다양한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고 그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90% 정도 수준은 경제와 관련된 책이었죠. 그리고 또 몇 가지 다른 책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태도에 관한 책이라든가 인간에 관한 책,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이번에 저희 도기 책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소설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설을 소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바로 2022년도 김은혜 신작 하얼빈입니다. 김은혜 작가의 표현들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들춰내는 그런 글쓰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작품 하얼빈, 안중근 의사의 의거와 그리고 그 앞뒤 전후 관계를 설명한 이 하얼빈에서도 예외 없이 그런 사람 마음의 속 읽기를 작가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얼빈은 몇 가지 시줄과 날줄로 직무를 짜듯이 글을 만들어 가는데요. 중요한 몇 가지 축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철도에 나와서 사진을 찍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철도입니다. 나가려고 하는 자와 막는 자 간에 교차하는 그 철도, 그리고 또 하나 종교가 있죠. 천주교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야기, 그리고 또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민중과 나라를 팔아먹은 지배층 간의 상반된 관계, 그리고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격차, 이 네 가지 시줄과 날줄이 저는 가장 눈에 띄었고 이 구조를 통해서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것이 바로 이 책 하얼빈의 재미난 대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손에 잡고 끝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책이었고 굉장히 재미난 책이었습니다. 1번은 대동아 공영, 대동아 평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확장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시모노세키에서부터 대련으로 배로 간 다음에 대련에서부터는 봉천과 장춘을 거쳐 하얼빈으로 가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러시아, 그리고 또 중국의 본토로 가는 철도까지 이어지는데 1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 문물을 가진 자로서 너희들에게 선진 문물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정말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다 복속하고 우리에게 들어오라 라는 것이 1번의 이야기였고 그 의지가 관철되는 과정들이 철로를 통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하얼빈이죠. 근데 반면에 한국인들 입장과 침략을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냐, 너희들의 야욕을 위한 것이지.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숱한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러일 전쟁이 있었고요, 청일 전쟁이 있었고요. 게다가 그 전쟁들이 한반도 육지에서 벌어지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한국민들은 정말 전장터에서 피해만을 입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선이 지상 최대의 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따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한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죠. 이 장면에서 극명하게 갈려지는 한국의 민중 계층과 지배 계층의 시각 차이를 이 책에서는 선명하게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첫 장면부터 일본에 끌려간 이은 황세자와 그리고 황제 순종, 태왕제 고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배계층과 민중의 차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작가는 드러내고자 의도하고 있는데요. 민중에서는 나라 빠진 서름에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배계층들은 일본과 이제 아예 마음을 같이 해서 일본이 하자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자기네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뺏긴 것을 서러워하는 것은 민중계층 뿐이었고 오히려 지배층들은 일본의 그 어마어마한 문명과 그리고 문물에 눌리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행각들을 보이죠. 이 책에서는 그러한 지배층들의 모습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항하는 민중을 보여주면서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고 나라를 구한 것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안중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과 거사를 같이 한 우덕순이 있었고요. 우덕순과 안중근의 대화를 통해서 민중계층이 느끼는 느낌과 지배계층이 느끼는 느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지배계층은 자신의 이익이 중요했습니다만 민중계층에게는 나라를 잃은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장 만화배가 안중근과 우덕순에게 묻는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우에게 뭐라고 말했나? 이토가 하얼빈에 오는데 함께 가서 죽이자고 말했다. 그것이 언제인가? 우라지를 출발하기 이틀 전이다. 우라지는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우는 동의하였나? 동의했다. 다른 의견을 말하지 않았는가? 다른 말은 없었다.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언제였나? 그날 밤이었다. 그래서 즉시 떠나는가? 다음날 역으로 갔더니 기차가 이미 떠나서 그 다음날 출발했다. 다음은 재판관 마나베가 우덕순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안중근과 나란 일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없다. 그대는 안중근과 한국의 독립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없다. 그대는 안과 동행하기로 약속했는가? 나는 이토를 죽일 목적이었다. 안은 왜 이토를 죽이려 했는가? 그것을 안중근에게 들을 필요는 없었다. 모든 한국인이 이토를 증오하고 있다. 안의 제안에 대해서 그대는 뭐라고 말했나? 다만 함께 가자고 했다. 그 밖에 그대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나? 어떤 상의도 하지 않았다. 안중근은 의병으로서 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대는 의병과 관련이 있는가? 나는 다만 일개의 국민으로서 했다. 의병이기 때문에 하고 의병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대는 안의 명령에 따른 것인가? 아니다. 나는 안에게 명령을 받을 의무가 없다. 또 명령을 받을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명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는 내 마음으로 한 것이다. 이토공은 고관으로 수행원과 경원이 많은데 그대는 암살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가? 그것은 사람의 결심 하나로 되는 일이다. 결심이 확고하면 아무리 경호가 많아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대담에서 당황하는 일본인들의 안색을 저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작가는 그것을 일부러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중근을 신문한 검찰관 미조부치는 계속해서 안중근과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지배계층이 결정한 일을 민중에서 저항하는 일, 이것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웠죠. 이것은 과거 제가 국화의 칼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일본 민중은 상당히 계층에 속해 있는 것을 좋아하는 문화가 있고 국화의 칼에서 언급한 내용을 따라서 보면은요, 지도자의 리더십에 그대로 순종하는 경향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도 의병이 일어난 것이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일본이지만 또 암살 사건을 맞이하는 일본인들 입장에서도 왜 민중 기층에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덕순과 안중근은 공모를 한 것 같은데 공모를 한 이유를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찾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냥 눈빛으로 통해서 암살을 같이 하기로 했고 특별하게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바로 이런 일본인과 한국인의 나라를 보는 시각 차이를 또 김훈 작가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부분들이 또 있는데요. 마나베는 안중근에게 묻습니다. 어디를 겨누었는가? 심장을 겨누었다. 거리는 10보 정도였다. 이토공의 수용원에도 쏘았는가? 누가 이토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토의 오른쪽도 쏘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도 쏘았다. 성공하면 자살할 생각이었는가? 아니다. 한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는 단지 이토를 죽인 것만으로는 죽을 수 없다. 그런 원대한 계획이었다면 범행 후 체포당하지 않으려 했을 텐데 도주할 계획을 세웠는가? 아니다.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므로 도주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서 김훈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질문이 답변을 누르지 못했다. 질문과 답변이 부딪혀서 부서졌고 사건의 내용을 일정한 방향으로 엮어나가지 못했다. 답변이 질문 위에 올라탈 기세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힘주어 말했다. 진술은 유불리를 떠나 있었다. 저는 안중근을 신문하는 미조부치 감찰관이 신문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당황했을지를 이 책을 보면서 계속 읽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과 일본인은 상당히 다른 격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이 재판 과정 속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죠. 또 하나의 직조가 짜지는 대목, 천주교, 종교, 제와 성입니다. 안중근은 지역에서 유지로서 천주교에 귀의한 집안의 열렬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교였던 빌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일종의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빌렘을 초대하게 됩니다. 안중근의 초대를 받은 빌렘은 안중근에게 찾아갈지 여부를 영동성당 대주교장인 뮤텔에게 속보로 물어봅니다. 자기의 영혼을 맡기겠다는 안중근의 초청을 받은 빌렘은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죠. 교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러면서 뮤텔에게 속보를 씁니다.
뮤텔의 행적에 보면 상당히 보수적이었던 프랑스 신부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뮤텔은 답장을 합니다. 출장을 허락하지 않는다. 안중근은 제 발로 걸어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죄악을 저지른 자이다. 안중근은 이미 교회와 관련 없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의 죄를 사하여 줄 수가 없다. 다만 그가 그의 이른바 정치적 명분을 철회하고 자신의 몽매함을 반성하고 그 실행의 결과를 뉘우치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한다면 그의 마지막을 도와줄 방도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안중근에게 그것을 설득하려면 안중근도 괴롭고 말하는 사람도 괴로워서 될 일이 아니다. 나는 깊이 생각해서 결정했다. 출장을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빌렘에게 답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렘은 이렇게 답변을 하죠. 보내주신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저는 여순으로 갑니다. 여순은 안중근 의사가 있었던 감옥의 위치였죠. 안중근과 만난 빌렘은 안중근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중근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토의 목숨을 없앤 것은 죄일 수 있겠지만 이토의 작용을 없앤 것은 죄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재판에서 이토를 죽인 까닭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복이고 이토가 살아있을 때 말하지 못한 것은 저의 불운입니다. 제가 이토를 죽인 일을 뉘우친다면 제가 이토를 죽이는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만일 이 사업에 실패해서 이토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저는 이토를 죽이려는 저의 마음을 뉘우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빌렘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안중근은 이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토를 쏠 때 이토를 증오하는 마음으로 조준했습니다. 쓰러뜨리고 나서 신부님께 세례받던 날에 빛과 평화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안중근은 속일까요? 성일까요? 죄일까요? 의일까요? 종교적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당시 안중근은 죄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와서 한국 천주교는 안중근을 죄인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민족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과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당시 천주교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민중들이 있었던 반면 이토를 분양하기에 정신이 없었던 지배계층들이 있습니다. 물론 생존을 위해서 그리 했겠죠. 일본의 그 이후의 행동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나라의 지도층이 아니라 나라의 기층 민중이었다는 점을 김은 작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중근의 처형의 때는 황제의 생일을 하루 비껴난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황제의 생일날 사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했죠. 생일을 맞은 황제는 오후에 창덕궁으로 돌아와서 인정정에서 생일 할애를 받았다. 황제는 귀빈들에게 음식을 베풀어서 답냈고 시종 무관들과 근위대 장교들에게 따로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이것이 안중근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의거를 행한 후 사형을 당하는 그 시점에 이루어졌던 지배층들의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김은 작가는 부활 찬송으로 안중근을 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살해되시어 그 피로 우리 마음 거룩해 지나이다.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고 무덤 속의 승리자로 부활하신 이여 하나님의 어린 양 살해되시어 그 피로 우리 마음 거룩해 지나이다. 부활절을 맞이해 성가대가 부활 찬송하는 것을 왜 이 자리에 작가는 포진시켰을까요? 저는 안중근은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고 민중의 마음과 정신 속에서 부활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작가의 의도적인 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 작가의 책을 읽으면 신중한 글쓰기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그리고 소설 내에 있는 이러한 장치들을 같이 읽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2022년 여러분의 주말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책 김은의 하얼빈, 여러분들과 함께 121년 전 그날을 생각하면서 한국을 사랑했던 것이 누구였던가, 그리고 진정한 성과 속은 무엇인가, 죄와 의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이 책 하얼빈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안녕.